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면서 위험한 아웃소싱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고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핵실험은 기술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현재 크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움직임만 보이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느닷없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북한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번에는 국방부 쪽에서 이 핵실험 가능성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통상적으로 핵실험이라든지 어떤 북한의 군사 동향 여기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정보사항이라서 답할 수 없다. 이런 답을 하는 게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예. 그렇지만 국방부 관계자가 오늘 핵실험이라는 항공 티켓을 사서 오픈된 상태로 언제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항공 티켓을 사서 오픈된 상태로 언제든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언제든 실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를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큰 것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북한 내부의 발언을 우리가 도감청했다. 이런 내용까지 밝히는 것. 이거는 정말 과거에는 없던 상황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또 청와대가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연재욱 국방비서관을 어제 청와대 밖에 다른 자리로 발령을 냈었는데 그러면서 그 비계된 국방비서관의 공석 이것을 아직도 안 채우고 있는 것도 핵실험 동향이 있다는 이때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안 하건 물론 안 하도록 최대한 외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와는 별도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리면 핵실험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핵실험은 외교 노력,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막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그런 외부에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에서 그제였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그저께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에서 불이 나서 하청업체 노동자 2분이 사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3월 7일 이후로 계열사 3곳에서 사망사고가 총 5번이 일어났고 그 사고에서 전체 사망자가 6명이었습니다. 전부가 다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재해사고 비율은 100명당 0.66명으로 전체 조선업체 평균 0.69명보다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청업체 전체를 다 포함하면 100명당 0.95명으로 평균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만 대상으로 한 그 재해 비율은 다른 업체보다 다른 조선업체보다 낮습니다. 낮은데 하청업체를 다 포함하면 0.95명이다. 이 얘기는 하청업체들의 그 사고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또 위험한 노동 이런 것들은 또 하청업체 노동자한테 내리고 이러면서 이런 사고들이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소유주인 정몽준 의원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정몽준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노동계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터질 문제가 터졌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는 산재 은폐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작년 7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이죠. 이 노동조합이 고발한 40건의 산재 은폐 의혹 사건 중에서 19건이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 울산지청은 노조 쪽에 그런 특별 근로감독 요청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조사 중이다 이런 답변만 해왔고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의원한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아들의 부적절한 그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이 문제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정부 내부에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예, 야권에서는 뭐 이미 며칠 전부터 내각 총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고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국정 쇄신 차원에서 상당 폭의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지금 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여의도 정가 그리고 또 관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장관들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된 지 오래된 장관들을 주로 바꾼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원래는 6.4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개각의 폭을 결정한다. 개각도 그때 하고 그 폭도 결정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선거 전에 개각이 낫다라는 의견이 여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밖에 어떤 뉴스들이 오늘 있었습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국빈 방문하기에 앞서서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이다. 즉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말해서 오늘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월별 기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지구 전체의 기온이 135년 기상 관측 사상 네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3월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소득의 100%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된 만큼 유리지갑인 반면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체들은 소득의 63%만 신고한 것으로 한국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